쿠팡에 입점할 때 뭔가 여러 가지 요소 보는데 네. 평가가 좀 유리할 것 같아서 그거 제가 보니 그 사장이 그래도 머리 트렌드를 씻어서. 빨리 아는 거예요. 그래서 2달 전인가 제가 그것도 도움이 됐다. 그래서 입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유리하게 작용될 것이다. 퍼포먼스에서 브랜딩으로 지금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퍼포먼스라고 하는 건 소위 말하면 이제 구글 배너 광고, 네이버 배너 광고, 그리고 이제 인스타, 페이스북에 있는 배너 광고인데 송출 기반에 노출이 100번 됐고 클릭이 몇 번 나오고 전환이 몇 개가 됐냐라고 하는 트렌드가 최근에 3, 4년 동안 이제 엄청 화두가 됐고 모든 게 그렇게 쏟아졌는데 재작년부터 이제 이게 효율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보면은 결국 이제는 소비자들도 제품만 팔고 때는 이제 끝나는 시대가 되니까. 근데 결국엔 이게 결국 이제 브랜드로 넘어가는데 브랜드의 가장 저도 중요한 점으로 가장 뭐냐 얼마나 이 회사가 소비자랑 소통하고 있냐고. 근데 그게 결국은 이제 ESG 경영이랑 맞물리는 거잖아요. 지금 방문하는 곳은요 ESG 한국 경영개발원 하고 있습니다. 계시는 이한성 대표님 만나뵈러 가는데 이한성 대표님이랑 작년부터 강원도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소상공인 관련된 교육 들어갈 때 컨설팅 들어갈 때 이제 알게 된 대표님이시거든요. 저는 마케팅 쪽 담당으로 항상 좀 가고 있고 대표님은 이제 요즘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ESG 경영 이쪽이 화두가 크고 나라에서도 이쪽에 있는 기업들 지원 이런 것들도 많이 하기 때문에 많은 업체분들이 아직 많이 모르세요. 디테일하게. 저도 사실은 마케팅 전문가지 ESG 쪽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마케팅을 하면서 ESG적으로 조금 뭔가 연결고리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퍼포먼스를 뭔가를 만들어내면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 쪽에 좀 자문도 구할 겸 최근에 제가 광고해드리려고 하는 업체 그리고 미팅하는 업체분들이 ESG 쪽 관련돼가지고 얘기 문의를 많이 해주세요. 겸사겸사 대표님이랑 같이 좀 새로운 업무 협업을 같이 할 겸 해서 미팅을 좀 가보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앉아볼까요? 네. ESG 경영이 결국 재무 쪽하고 연계된다. 그렇죠. 그래서 ESG 경영을 우리가 지원을 해주겠다. 왜냐면 ESG 경영 다 알고 있어요. 웬만한 CEO들은. 그럼 경영 지원해준다. 그 연결고리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보면은 주고 인식이라든가 개선은 좋은 거는 다 누구가 봐도 알겠는데 실제로 매출의 성과가 있었었던 부분은 우리가 조금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라는 게 이제 고민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이론들이 많아요. ESG 경영을 했을 때 과연 재무적인 지표가 변화가 된다. 대부분의 지표들 보면은 ESG 경영을 하는 기업들이 수익률이 높더라. 또 이제 물론 반란도 있어요. ESG 경영을 하는 기업들은 원래 수준들이 높던 기업이니까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통계적으로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이 높은 건 이제 대부분 다 사실적으로 나오고 있고 알려주시면 제가 조사를 해서 이게 매출과 연결이 되는 거를 좀 그림을 그래서 그려볼까. 이제 이 공부를 이제 대표님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하시기 때문에 좋은 사례들을 서로 공유도 해주고 왜냐면 누군가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업종별로 다 틀리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본인은 식품업종이다 거기만 꽂혀 있는데 그런 게 시간이 가면 다 축적이 되는 거고 맞아요. 또 마케팅 요소로 본다면은 이러니까 돈을 벌더라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이러니까 상대적으로 경쟁 우위가 있더라 이런 식으로 또 얘기돼요. 왜냐면 ESG를 하지 않았을 때 다른 경쟁 기업이 욕을 먹어가지고 불매가 되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생기면 우리 기업은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례가 이제 앞으로 빈번하게 발생될 수 있다는 걸 여러 가지 사례를 갖고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 ESG 같은 경우도 지금 마케팅, 경영 검색해 보면은 다 그냥 뉴스 얘기만 나와요. 그 말은 누군가가 활동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ESG 관련해서 있긴 있으신데 이분들이 어디에서 뭔가 영상이 촬영이 담겨가지고 뭔가 유튜브에 노출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1월 달부터 뭔가가 되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ESG 관련된 유튜브 채널도 차라리 만드셔서 강의하시는 것들도 중간 이런 것들도 좀 이렇게 촬영본을 좀 올리셔서 그럼 누군가는 또 검색했었을 때 여기서 이번에 세미나 한다고 하니까 참가 한번 해볼까 할 수 있는 것도 전 좋을 것 같고요. 케미 뭐 유튜브 채널 뭐 이런 식으로 그쵸. 어차피 저희가 만약에 세미나 관련된 거는 항상 저희 PD들도 항상 촬영을 하는데 뭐 저희들이 올려도 되고 아니면 그거 편집본을 좀 들여가지고 이쪽에서도 좀 올리셔도 되는 거고 하는 거니까요. 퍼포먼스에서 브랜딩으로 지금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퍼포먼스라고 하는 건 소위 말하면 이제 구글 배너 광고, 네이버 배너 광고, 그리고 이제 인스타, 페이스북에 있는 배너 광고인데 송출 기반에
뭐 노출이 100번 됐고 클릭이 몇 번 나오고 전환이 몇 개가 됐냐라고 하는 트렌드가 최근에 3, 4년 동안 이제 엄청 화두가 됐고 모든 게 그렇게 쏟아졌는데 재작년부터 이제 이게 효율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보면은 결국 이제는 소비자들도 제품만 팔고 때는 이제 끝나는 시대가 되니까. 근데 결국은 이게 결국 이제 브랜드로 넘어가는데 브랜드의 가장 저도 중요한 점을 가장 뭐냐 얼마나 이 회사가 소비자랑 소통하고 있냐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네, 근데 그게 결국은 이제 ESG 경영이랑 맞물리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그 지역사회들 지금 보고서 보면 다 지역사회하고 뭐 이거 뭐 무슨 김장이나 뭐 사랑에 나는 뭐 이런 거 하는데 그런 너무 획일적인 걸 떠나서 아이디어가 필요하거든요. 그쵸. 일반 지역사회한테 어떻게 연결되는지 사실은 저도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민간하고 공공기관하고 그리고 중소기업들 중에서 ESG 지표가 제일 낮은 데가 어딘지 아세요? 어디세요? 어딜까요? 제일 낮은 데가 공공기관이에요. 중소기업보다 더 낮아요. 그 대기업이 만약 80 정도고 중소기업이 60이면은 공공기관은 40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고 그 경기경제연구원에서 공공기관에서 발표한 거예요. 근데 공공기관이 오히려 더 높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공기관이 제가 보기엔 80이어야 돼요. 왜냐면 거기서 ESG 운영하잖아요. 정책 자금하고 몇 조 원씩 이렇게 운영. 근데 그 운영하는 기관에서 ESG가 제일 낮은 거예요. 그게 좀 전에 이제 대표님처럼 이런 전문가도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에서도 이건 내일이 아니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 우린 공공기관이니까. 네네, 공공기관. 일반 민간기업도 그래요. 민간기업도 이렇게 하면은 구매 담당, 뭐 생산부서에 있는 친구가 나는 뭐 ESG가 상관없다니까 하면서 소리치고 나간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닌 거지만 중요하잖아요. 저는 ESG를 좀 하면서 제 사업을 하는 거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차라리 상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사람이란 거다 유한할 수밖에 없고 혼자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환경도 그리고 어떤 그 인권, 지역사회 다 나는 것도 가장 중요한 건 나를 위한 건 나를. 나나 우리 가족이 위한 거. 근데 이런 거를 같이 공감 있게 얘기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딱 단편적으로 보면은 환경관리 뭐 이쪽에 가니까 나하고 상관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저도 잘못 생각하고 있었네. ESG를 저도 지금 환경만 생각하고 있었으니. 그래서 이런 게 대표님이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아마 다 저랑 비슷할 거예요. 마케터들도 비슷하고 일반 소상공인 분들도 사실 매출에 급급하니까 다 대부분 이제 매출을 생각하는데 ESG가 화두된데 환경 쪽을 뭔가 재생산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걸 하게 되면 나라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대. 뭔가 뭐 특혜를 받을 수 있대. 이쪽에 대해 생각을 일반 이제 갓 시작하시니까 조금 규모가 작으신 분들은 다 그쪽으로 편협이 많이 돼 있으셔서. 그렇죠. 근데 규모가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이렇게 대표님이랑 포럼이라다 들으면서 인식 개선을 하지만 아마 10명 중에 거의 9명은 다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내 일에 가치 부여가 되면 더 틀리게 보여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같이 연결될 수 있는 부분도 많고 저는 CEO들한테 솔직한 얘기로 되게 유용한 도구예요. 이게 제가 이제 도구라고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왜냐면 직원들 옛날에 조직문화 활성화에서 얼마나 돈 들여서 많이 했어요. 근데 직원들 억지로 그 교육 시간 채우려고 나갔지. 왜냐면 의도를 아니까. 기업이 생산성을 높이려고 한다. 근데 ESG는 사회가 갖는 철학이잖아요. 우리 가족을 위한 거고, 우리 애들을 위한 거고, 나하고도 연결되고. 그러니까 이런 걸 공감이 되면 일 자세가 틀려져요. 그리고 에너지 같은 것도 에너지 줄여라 뭐 맨날 이거 콘센트 빼고 다니 이런 것보다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왜 이걸 빼야 되는지 우리가 왜 자원이 절감되면서 문제가 될지 우리 주변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것 다 그 사장님들이 좋아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사장님들 좋아하시고 저도 뭐 난방비 줄이고 싶어하고 뭐 다 좋아하는데 그러면 근데 그걸 노골적으로 그냥 줄인다 여기에 포커싱하는 것보다는 왜 줄여야 되는지 이런 걸 이제 ESG를 도구처럼 활용해서 저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실제로 그렇게 겪어본 데도 있고. 저희가 지금 다음 주부터 광고하는 업체 중에서도 그린유버트 회사인데 천안에 이제 공장 제조 시설 다 확보하셔가지고 이제 이번 달 말부터 마켓컬리 들어가고 다음 달부터는 이제 세븐일레븐 들어가거든요. 거기도 이제 규모가 좀 커졌어요. 근데 여기 요거트 회사도 제조 시설이 있고 공장이 있고 오프라인 매장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뭔가 또 요거트라는 부분도 ESG 환경적인 생각하니까 뭔가 좀 감미를 해주면 참. 지난번에 5월달인가 작년에 저 대전 쪽에 있는 농업법인 상생이라는 데서 연락 왔는데 그 직원 6명밖에 안 돼요. 자금. 돈 100만 원 바로 입금시키고 ESG 평가 받고 싶다고 물어보니까 셀럽은요 만들어서 하나로마트에 입점을 했는데 자기는 쿠팡에 입점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쿠팡에 입점할 때 뭔가 여러 가지 요소 보는데 평가가 좀 유리할 것 같아서
그거 제가 보니 그 사장이 그래도 머리 트렌드를 씻어서. 빨리 아는 거예요. 그래서 2달 전인가 제가 전화해보니까 입점해서 지금 뭐 그거라고 확답은 하지 않지만 고루고루 넣었는데 그것도 도움이 됐다. 그래서 입점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다 사업이라는 거는 네. 뭐 하면은 무조건 플러스면은 1 플러스 1은 2다 이렇게 되면은 누구나 다 가는 시장이죠. 그게 그쵸.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이게 그렇게 유리하게 작용될 것이다. 여기에 시장 기회가 있는 거죠. 제가 카톡 한번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료 보내주시면 저도 조금 학습해보면서 준비를 하도록 하고요. 뭐 공부해야죠, 저도. 네, 근데 저도 마케팅 요즘 들어서 결국에 이제 소통 기반의 브랜딩인데 ESG가 결국은 그거랑 똑같은 한 축이다 보니까 하면은 좀 재밌어요. 신기하네요. 제가 사실 다른 건 아니고 네. 이거 네. 홍보 드리려는 건 아니고 네. 개발원 관련한 어떤 그 ESG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정리해서 한 건데 아, 알겠습니다. 시간 되실 때 한번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네네. 저희 셋 다 사이네요. 그러세요? 사이너, 사이문, 사이소. 대표님도 45 넣으세요? 42번 보세요? 신기하네. 어, 40이 습니다. 저 42 넣어요. 아니 근데 이게 뭐가 원칙이 있나? 모르겠어요. 저도 몰라요. 저도 모르겠어요. 41을 오, 신기하네요. 네, 들어가십시오. 네, 연락드리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네.